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76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 새롭게 이제 2단원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유전물질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세포 분열의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그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유전 파트가 이제 2단원에 들어가 있다. 생물에서 가장 그 생명과학 원 파트에서 좀 어렵게 선배들이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2단원인 유전 파트. 그래서 유전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많이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 3만 잘 넘으면 3단원하고 4단원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버텨봅시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제목을 보면 DNA, 유전자, 염색체라고 하는 거. 얼핏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게 다 다른 개념인지 아니면 같은 개념인 건지 이런 개념을 먼저 잡고 들어갑시다. 자,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DNA 위에 들어있어. DNA가 모이면 염색체가 돼. 아이 참말로 뭔 소리야. 자,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DNA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밝혀지게 됐는지 이제 역사부터 시작하려면 좀 내용이 너무 많이 길어서 요 DNA 파트 어떻게 처음으로 밝혀지게 됐는지 그거는 생명과학 2 파트에 가서 DNA가 유전물질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 이게 이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유전물질인 것 같은데 이걸 실험으로 증명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과정들에 대해서 배우고 결국은 DNA가 유전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됐고 그럼 도대체 유전물질로 작용하는 물질이 DNA인데 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얼추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한 개념이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몇 년 정도 걸렸냐면 한 90 몇 년 정도 걸렸어. 약 한 1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우리는 아빠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엄마 아빠를 닮게 되는지에 대한 해석, 궁금증이 풀리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 앞 시간에 우리가 1단원에서 핵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살짝 공부를 했던 게 기억이 날까?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돼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된 게 그게 DNA, 그 다음에 RNA라고 하는 거. 오케이? DNA 앞에서 잠깐 나왔던 그런 내용이야. 자, 요 파트는 요 그림이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먼저 공부를 할 거냐면 자, 77페이지에 있는 맨 밑에 있는 그 염색체의 구조 그림 있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봐.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 유전자. 그럼 도대체 유전자가 무엇인가? 요거는 형질을 발현하는 단위라 그래. 자, 형질 발현 단위. 형질이란 단어는 좀 어려워. 그다음 또 발현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거 잘 사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 너 곱슬이네? 그래. 넌 직모네? 무슨 소리냐면 이 형질은 특징이야. 우리의 뭐 겉모습, 보조개가 있네, 보조개가 없네, 쌍꺼풀이 있네, 쌍꺼풀이 없네, 뭐 외꺼풀이네, 피부가 검었네, 피부가 약간 좀 아니면 하얗네 이런 표현. 이게 특징, 그게 형질이야. 그럼 발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느냐? 그러면 발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그럼 발현이 안 된다 그래. 그럼 쌍꺼풀이 발현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야. 쌍꺼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생겼다? 그럼 쌍꺼풀이 발현이 됐다. 자, 쌍꺼풀이 안 생겼어. 그럼 외꺼풀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럼 외꺼풀이 발현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쌍꺼풀인 거야. 외꺼풀이 발현이 됐다. 그럼 외꺼풀인 거야. 쌍꺼풀이 발현하지 않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드러나느냐라는 얘기지. 그러면 특징을 드러나게 해주는 단위가 그게 바로 유전자야. 근데 어떤 물질, 요게 유전자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요거 기억나나? 인산과 당과 염기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 이게 1대 1대 1로 만들어진 거. 뉴클레오타이드. 이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요거 있지, 요거. 염기. 요 염기가 어떤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결정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쌍꺼풀과 외꺼풀, 즉 눈꺼풀에 관여하는 DNA상의 염기 순서는 달라. AAAAA 쌍꺼풀, ATATATAT 그럼 외꺼풀 이런 식으로. 아, 그게 염기 서열이 다르구나. 단백질을 공부할 때 아미노산이 서열이 달라지면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가르쳐줬지. DNA 염기 서열이 달라지면 이 형질이 발현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형질이 발현이 되느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 아, 그럼 유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바로 요 염기들이구나 라는 얘기야. 그래서 A, 아데닌, T, 티민, 그 다음에 G, 구아닌, C, 사이토신 얘네들이 어떤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유전자는 어디 위에 있을까? 선생님 아까 유전자 DNA 위에 있다라 그랬지. 자, 그럼 이 유전자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야. 이게 좀 더 큰 개념이야. 이게 바로 DNA인 거야. DNA 구조, 이중 나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염기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약속. A는 무조건 T하고 이중수소결합. 고아닌은 무조건 사이토신하고 삼중수소. 이거는 약속이라고 표현했고 이러한 염기들이 이 안에 쭉 배열되어 있는 거야. 바깥쪽은 당 인산축이 겉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안쪽엔 염기들이 결합을 통해 있고 그래서 양쪽이 당 인산축이 쭉 내려가면서 사이사이에 염기 쌍들이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염기들이 어디 위에 들어있느냐라고 표현을 해주면 아, 이 DNA 내에 들어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여기까지 유전자 1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전자 2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상의 어떤 형질을 드러나게, 특징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부분 있지. 아, 유전자. 아, 요 부분이 쌍꺼풀을 나타나게 하거나 또는 외꺼풀을 나타나게 하는 눈꺼풀 유전자구나. 그러면 이제 당이 올라가면 혈당량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아, 여기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DNA의 구간 이런 걸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러한 DNA가 더 쭉 늘어져서 응축이 되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 이게 뭐냐면 요 가운데에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그 단백질은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표현을 해. 히스톤 단백질 책에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DNA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두 바퀴 반 감싸고 지나간 모습, 이런 이제 뭐 실패 모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구조물 있지? 이러한 구조물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뉴클레오타이드, 그건 얘야. 뉴클레오타이드는 얘라고. 인산당 하나씩 연결되는 거, 연기 인산 하나, 염기 하나, 당 하나, 그게 뉴클레오타이드. 얘는 뉴클레오솜 또는 좀, 뉴클레오솜 좀 똑같은 표현이야. 자, 이걸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야. DNA는 음전기를 띈다. 히스톤 단백질을 양전기를 띈다. 그래서 둘이 잘 붙어 있을 수 있어. 경쟁적 인력이 작용하여서. 이 구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야. 뉴클레오솜은 8개 있어요. 8개. 4개잖아요. 아, 이 뒤쪽에 또 있어. 그래서 거기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쪽에 7, 8개. 오케이. 요거 뉴클레오솜. 자, 이 뉴클레오솜이 더 응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통 형태로 더 쭉 응축이 된 다음에 실처럼 이렇게 이제 풀려 있는 거. 이러한 구조물을 일컬어서 염색사라고 하는 거야. 염색사. 실처럼 풀려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왜 염색이라고 하는 표현? 염색? 세포를 관찰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염색을 시켜봤다? 아니, 진하게 염색이 되는 놈이 있어.
그래서 얘가 염색이 잘 되는구나. 그래서 얘 이름을 염색체라고 한 거를. 내가 지은 건 아니고. 이 염색사야. 아직 염색체 안 나왔어. 얘가 더 응축이 되는 거야. 더 응축이 돼갖고 이렇게 막대기 모양. 요렇게 된 거. 요렇게 생긴 걸 요걸 드디어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뉴클레오솜이 응축이 돼갖고 염색사가 되는 거야. 그럼 염색차가 염색체로 더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염색체의 모습이 되는 거야. 자, 염색체 위에 뭐가 들어있을까? 자, 봐. 염색체를 풀면 염색사가 되고, 염색사를 풀면 뉴클레오솜이 되고, 뉴클레오솜을 풀면 DNA가 되는데 DNA 위에 유전자들이 들어있네. 그럼 봐봐. 요 색깔을 유전자라고 표현하자. 자, 그러면 DNA 위에 이렇게 유전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뉴클레오솜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네. 염색사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네. 그럼 얘들이 더 꼬여갖고 염색체가 된 거라며. 그럼 염색체가 또 뭘 갖고 있는 거요? 이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네. 결국은. 두들기면 선생님 목소리 잘 못 들었어? 유전자가 쭉 이 DNA 위에 들어있지. 그럼 얘네들이 더 응축이 돼갖고 염색사가 될까? 당연히 염색사 안에도 유전물질이 들어있겠지. 유전자가. 그럼 얘가 더 응축이 돼갖고 염색체가 됐다는 얘기는 염색체 위에도 유전자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지.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것을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아. 정자, 그 다음에 난자. 정자, 난자가 뭐 하는 애냐면 이 염색체를 말이야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그러한 세포가 그게 생식세포인 정자, 난자야. 그럼 이 정자, 난자가 만나지. 그럼 수정이라고 하는 과정이네요. 수정. 이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빠가 이거 주고 엄마가 이거 줬어. 근데 그 위에는 뭐가 들어있어?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럼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들어있잖아. 그럼 그 유전자는 어떤 형질을 드러나게 하는 거지. 그걸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줬지. 엄마 아빠가 쌍꺼풀이야. 그럼 눈꺼풀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에 쌍꺼풀 유전자를 아빠가 주고 엄마도 쌍꺼풀 유전자를 줬지. 그러면 나는 쌍꺼풀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염색체로부터 우리는 물려받기 때문에 자손이 부모를 닮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유전이야. 그러니까 요 이 단어는 말이야. 요 앞에 있는 개념을 잘 정리를 해놔야 앞으로 세포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쉽게 다가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세포 분열을 잘 공부를 해야 유전 파트에 가서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1단원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제 그런 파트니까 항상 외우려고 들지 말고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잡을 생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자, 일단 이렇게. 그래서 염색체, 염색사, 뉴클레오솜, DNA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러한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엄마 아빠를 우리가 닮는 이유는 염색체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맞잖아.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맞잖아.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맞잖아. 이게 조금 더 큰 개념 쪽으로 쭉 오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해간에는 말이야 어떻게 들어있냐면 평소에는 이렇게 들어있어. 평소 핵 안에는 염색사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들어있어. 평소 핵 안에는 이 안에는 핵 안에는 이 상태로 들어있어. 이렇게 풀려 있는 형태. 그럼 얘는 언제 나타나냐면 얘가 염색체가 되는 건 세포가 분열할 때야. 세포 분열 시 나타나는 구조물이 그게 염색체야. 어차피 세포는 주변 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분열 신호가 와서 내가 그 빈 세포 그 공간을 내가 분열을 통해서 여기를 메꿔줘야 되거든. 그럼 어차피 분열을 할 때
염색체가 될 거면 아싸리 처음부터 핵안에 염색체로 있으면 안 돼? 왜 염색사로 있다가 분열 신호가 올 때만 염색체로 응축이 돼갖고 그 다음에 다시 분열을 또 염색체가 됐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고 갈려갖고 이렇게 하고 분열이 됐어?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수정이 됐어? 그럼 얘가 다시 염색사로 다시 풀려. 왜 그러지? 왜 얘네들이 세포가 분열할 때는 염색체가 되고 평소에는 염색사로 있을까? 세포가 평소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려면 핵 안에 들어있는 그 유전 정보를 꺼내야 된다고. 근데 봐봐. 요거는 응축시킨 거야. 자, 염색사 상태로 핵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꺼내려면 일단 그것도 풀어야 돼. 풀어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꺼내야 되거든. 자, 봐. 일단 풀어서 꺼내야 되는데 이걸 풀어서 꺼내는 게 쉬워? 아니면 여기서 이걸 꺼내는 게 쉽니? 야, 이건 응축된 거고 이건 더 응축된 거라 그랬지. 이거는 예를 들어 한 번 풀면 되는데 이건 두세 번 풀어야 돼. 번거롭잖아. 그래서 이렇게 염색사 형태로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세포가 분열할 때 이렇게 돼. 왜? 아, 이 상태로 말이야. 유전 물질을 이렇게 두 배를 복제한 다음에 하나씩 유전 물질을 나눠 가져도 되는데 이렇게 나눠 갔다가는 한쪽 세포로 유전 물질이 몰리거나 또는 중간에 잃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두 개의 세포로 정확하게 유전 물질을 똑같이 분배하기 위해서 염색사가 아닌 염색체 형태로 응축이 돼서 분열할 때 염색체가 됐다가 딱 분열을 끝나면 다시 염색사로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이 분열하는 세포에서만 보여. 일반적인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세포에서는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찰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 이것도 정보를 꺼내려면 풀어야 돼? 그러면 안 풀려면 안 풀고 금방 꺼내는 형태는 누구냐면 DNA다. 얘는 응축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얘가 응축이 돼갖고 이렇게 된 건데 아니 이거보다는 이게 좀 풀기가 더 쉬워서 염색사로 갖고 있어? 그러면 DNA로 갖고 있으면 안 돼? 제일 좋잖아. 풀 필요도 없어. 필요하면 정보 꺼내면 돼. 근데 왜 DNA가 아니라 염색사로 있지? 세포가 말이야. 이렇게 핵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잖아. 만약에 세포가 유전 물질을 DNA로 갖고 있으면 뭔 소리야. 세포 안에는 그냥 DNA밖에 없는 거예요. 공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무것도 못해. 그 안에 여러 가지 소기관들 이런 거 가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생겨. 그러니까 핵이라고 얘기하는 한정된 공간 안에다가 유전 물질을 집어넣으려면 DNA로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좁은 공간에 막 이제 꾸겨 넣으려면 응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응축. 그래서 이렇게 염색사 형태로 염색사 이 상태로 있다가 분열을 할 때 요게 이제 체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왜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팁 하나 더 주면 요거. 이 뉴클레오 소음이라고 얘기하는 요 구조물 있잖아. 요거는 핵을 갖고 있는 세포에서만 보여. 그래서 얘는 진핵 세포에서만 보여. 원핵 세포, 대장균은 이런 거 없어. 이 상태로 이렇게 풀려 있어. 왜? 걔들은 핵이 없잖아. 그지? 그리고 유전 물질의 양도 우리보다 훨씬 더 적어. 그러니까 충분히 세포질이 흩어져 있어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1단에서도 배웠지만 이 안에다가 소포체들 만들 골지체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을 막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해 준 거야. 자, 일단은 유전 물질은 어디 들어있다? 핵 안에 들어있다. 핵 안에 어떤 형태로 들어있다? 염색사 형태로 들어있다. 왜? 유전 정보를 꺼내기가 편리하니까. 염색체로 있으면 더 많이 풀어야 되니까.
자, 염색체는 언제만 나타난다? 세포가 분열할 때에만 나타나는 구조물이다. 분열이 끝나면 다시 염색사로 풀린다.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과 DNA, 뉴클레오솜, 염색사, 염색체라고 하는 걸 요거는 이 파트에서 요 그림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에서 빡 정리할 수 있도록.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더 해야 돼. 자,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자, 보충 설명을 하자면 자, 선생님 요거는 무엇을 그린 거냐면 염색사라고 하는 걸 그린 거야. 원래는 세포가 이렇게 있고 핵 안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소기관들은 다 생략하고 그냥 세포 안에 이렇게 염색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 자, 염색사 이게 몇 가닥이냐면 쭉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한 가닥이야. 한 가닥. 자, 이러고 있는 세포에게 분열하라고 하는 분열 신호가 온다면 얘는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겠지.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유전 물질을 이렇게 2배로 이렇게 복제를 한 다음에 이거 나눠주고 이거 나눠주다가는 잘못 나눠줄 수 있다라 그랬지.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염색체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봐. 이게 염색체로 이렇게 응축이 되는 거야. 이걸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응축시켜놔. 염색사 한 가닥이 염색체 한 개가 된 거야. 오케이. 자, 지금 분열하라고 하는 신호가 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복제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만들어져. 얘도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 염색체 몇 개게? 이게 한 개야, 한 개. 그럼 요 옆에 있는 거 이건 뭐지? 자, 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DNA가 복제가 된 거다. 염색체는 아까 염색사로 돼 있었지. 염색사를 풀면 DNA가 나오지. 지금 분열하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니까 2개의 세포 내의 유전 물질을 똑같이 분배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유전 물질을 하나가 더 필요하겠지. 그래야 하나씩 정확하게 나눠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응축이 된 이후에 이렇게 돼.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요거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원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요걸 가지고 요걸 이렇게 갖고 하나를 더 만든 거야. 이해됐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로 붙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운데 부분 있어. 가운데. 염색체 요 가운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동원체라고 불러. 동원체. 바로 요 동원체는 나중에 세포 분열을 할 때 방추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와서 동원체가 가서 탁 결합을 하는 장소가 그게 동원체야. 근데 염색체 개수를 셀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세는 게 아니라 바로 동원체의 개수를 세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동원체 몇 개 있어? 하나 있네. 여기 몇 개 있어? 하나 있네. 그래서 얘는 염색체가 한 개인 거야. 그럼 얘랑 차이는 얘 DNA량의 2배. 얘는 50kg, 얘는 100kg.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잘 기억해 놔. 그래서 동원체의 개수가 그 염색체의 개수구나.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나눠주는 거야. 이제 물론 방추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겠지.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갈라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빗금친 건 위에다 그릴까? 빗금친 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다른 세포로 들어가고 그걸 갖고 만든 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따로따로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렇게 봐봐. 얘가 이렇게 됐다가 복제한 다음에 분열을 하고 그러면 분열이 끝났으니까 얘는 다시 어떻게 돌아간다고? 염색사로 돌아간다고. 그럼 저 모습을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가 염색체 각각 한 개씩. 그러면 얘가 다시 풀리면 염색사 한 가닥이 되는 거지. 그럼 이 2개의 세포는 똑같은 동일한 세포가 된다. 그러네. 하나의 세포가 뿅 했어. 이렇게 2개로 분열이 됐네. 그럼 기존에 있는 세포랑 유전 물질을 똑같이 갖고 있는 2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지. 오케이. 여기다가 살을 좀 더 붙입시다. 염색사를 풀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DNA가 들어있다고.
자, 그 DNA의 양적인 내용인데 그냥 DNA의 상대량이라고 하자. DNA 상대량. 선생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10. DNA 상대량이 10이라 그래. 이 DNA 10을 갖고 이거 한 가닥 만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일 때의 DNA량은 얼마? 이거 한 가닥이 결합돼 갖고 염색체 하나가 됐으니까 DNA 상대량이 10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일 때의 DNA 상대량은 얼마? 복제했네, 복제. 그럼 얘가 20이 되는 거야. 자, 분열을 했네. 그 세 판에 들은 DNA량 얼마? 10. 풀렸지? 그럼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량 얼마? 10. 얘랑 얘랑 똑같네. 이해됐어? 요 개념이 여러분들 잡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염색사라고 하는 것이 염색체로 응축이 되고 복제한 다음에 분열을 해갖고 두 개의 세포는 원래 있었던 모 세포랑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 요거 체세포 분열을 설명해 준 거야. 이해됐어? 자, 요거 이해됐지? 요거 잘 기억해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나 했어. 미안해,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 봐. 여기 있지. 요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진 요 단계 있잖아. 요 단계는 없는 단계야. 이런 염색체는 없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 이 상태에서 DNA가 복제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세포 분열의 분열기로 들어가면은 이게 염색체로 응축이 돼.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복제가 되고 응축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얘가 응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DNA를 복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동호체 맞아. 이건 동호체 맞아. 이건 동호체 맞아. 요 그림으로 갔다가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이 앞으로 잠깐 와볼래? 지금 염색사로 있었어. 분열을 해야 해. 그래서 염색체가 되려고 하는데 그러네? 요렇게 생긴 염색체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기서 염색사에서 이렇게 염색체가 됐다라는 요 그림은 이미 복제가 끝난 상태야. 즉 DNA 복제가 이미 끝난 상태라고. 그래서 이런 염색체는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된 거야.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와. 이걸 가지고 이제는 복제한다. 그런 표현을 써. 이미 복제가 다 된 상태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봐봐. 여기 원래 가지고 있었던 빗금친 부분이 있지. 요걸 가지고 이렇게 투명한 걸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지.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 분체. 그럼 얘도 염색 분체라 그래. 이렇게 염색 분체 두 가락으로 되어 있는 한 개의 염색체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건 뭐냐? 염색 분체로 되어 있는 한 개의 염색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그림은 없어. 하지만 얘를 이렇게 안 나타내고 그림에서는 이렇게 나타내.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돼. 없지만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분체 하나, 염색체 한 개. 이건 분체 두 개로 되어 있는 염색체 한 개를 뜻한다. 그럼 분체라고 표현했어. 잘 봐.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갔지. 그럼 얘네들이 똑같다며. 잘 들어. 아까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은 뭐라 그랬니? DNA 상에 어떤 특징을 발현하는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표현했지. 자, 봐. 여기 부분에 A라고 하는 유전자 부분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 있는 요 A라고 하는 유전자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얘가 응축이 되면서 요 부분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치자. A라고 하는 유전자가. 그럼 이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복제한 거라며 분체는 분신이야? 분신. 그 홍길동이 분신술을 하지. 그지?
이거 봐. 여기도 그 유전자가 이렇게 똑같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갈라주면 여기도 그 A 유전자가 들어가고 그래 여기도 A 유전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풀려 그럼 여기 A 유전자가 위치하는 거고 여기도 A 유전자가 위치하는 거네. 이 똑같네. 분체끼리는 말이야. 이 분체끼리네. 요 그림에 있지? 이 분체끼리는 유전자가 똑같다. 겁내게 중요하다. 분체는 유전자가 똑같아. 꼭 기억해놔. 잘라도 분리가 돼도 얘랑은 똑같은 애야. 그러니까 이 두 세포가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진짜로? 잘 기억해놔. 의지가 없으니까 이걸 메모해 놓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책으로 갑시다. 자, 76페이지를 보면은 DNA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처음에 발견이 됐느냐라고 하는 뭐 그런 옛날 내용이 나와 있네. 뭐 미셔라고 하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이 그 고름에서 채취한 백혈구의 핵, 그다음에 단백질을 펩신으로 분해한 결과 인을 함유한 산성 물질이 남는다. 핵 속에 있는 산성을 띠는 물질이 발견이 됐구나.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핵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붙였어. 오케이. 자, 그 핵산 DNA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밑에 구성과 구조.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그래서 1953년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DNA 분자 구조가 밝혀지게 되었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니? 왓슨. 이 사람 아직 살아있어. 대단해. 그 당시에 25살인가 6살이었나? 그럴 때.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된. 그래서 거기 보면은 DNA 염기 쌍들이 DNA 사슬 안에 이렇게 들어있지. 그래서 DNA 구간을 유전자라고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적어놨고. 그래서 이제 DNA와 유전자의 관계. 그래서 거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특정 유전 형질을 발현하는 단위를 유전자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오른쪽에 염색체에 관련된 염색체. 19세기 중반에 과학자들이 염기성 염색 이거를 염색했더니 염색이 잘 된다. 그래서 염색체라고 했대. 그랬던 얘기고. 자, 염색체 구조 2번 거기다가 별표 좀 하나 해놔. 자, DNA에 있는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돼서 뭐가 된다? 뉴클레오솜이 되고 요것이 염색사로 있다가 분열할 때 체로 바뀐다. 이제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체라고 하는 개념. 분체, 분신. 자, 볼까? 간기에 DNA가 복제된 후 세포 분열이 일어나므로 분열 중인 세포는 DNA 양이 2배로 증가한 상태이다. 오케이. 이로 인해 세포 분열 초기에 각 염색체는 동일한 염색체 가닥을 2개씩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각각 염색 분체라 부른다. 원래는 이게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분열 신호가 와갖고 이걸 띡 만든 거지. 이렇게 되고 있다가 갈라진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분체. 유전자 조성이 똑같다. 그래서 자매 염색 분체라고 한다. 이게 이름 잘못 붙인 거네. 자매? 다른데? 우리 애기들은 자매인데 달러 둘이. 그 유전자가 똑같은 걸 왜 자매 염색 분체라고 했는지 일단 모르겠어. 쌍둥이인가 봐. 자, 두 염색 분체는 동원체라고 되어 있는 짤록한 부분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동원체의 개수가 염색체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 염색체 개수 세는 방법, 동원체 개수만 세면 돼. 이게 동원체라고 가르쳐주지는 않아. 짤록한 부분. 그러니까 이거 동원체야. 이게 동원체야. 이게 다 하나씩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그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메모란에 보면은 그 염색이 잘 되지, 그 진하게.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면 염색 분체 유전자 구성 그림 봐봐. 거기 그림에 이렇게 라지 A가 있고 이쪽에 스몰 B가 있었다고. 그럼 이게 복제가 됐어요. 그럼 봐봐. 이쪽에 라지 A가 있었고 이쪽에 스몰 B가 있었는데 이게 복제가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든 거니까 여기 라지 A 들어있고 여기는 스몰 B가 들어가 있겠네.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뭐라고 부른다? 분체라고 부른다.
분체는 어떻다? 유전자가 어떻다? 똑같다. 이러한 내용이 거기 소개가 되어 있어. DNA 복제는 S기, 요거는 세포 주기를 설명하면서 다시 얘기를 해줄 거예요. S기, 신테시스, 합성, 복제한다. 뭐 그런 뜻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말이야. 아까 저기 초반에 왜 염색체로 응축돼야 돼? 그냥 염색사로 있다가 분열해주면 안 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 자, 별표 하나. 요거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내용이야. 염색체로 응축되는 이유. 염색체는 세포 분열 중에 잠시 나타나는 구조이다. 세포 분열 시 핵 속의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는 이유는 밑줄. 분열이 일어나는 동안 유전자가 손상이 되거나 상실되는 것을 막고 딸 세포의 유전자가 똑같이 나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염색체라고 하는 그 그림이 가짜인데 왜 적어놨어? 이게 그냥 염색사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냥 바꿔놓은 거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럼 거기서 염색체가 복제가 돼갖고 분체 두 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실제 표현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DNA가 이렇게 두 배가 됐다가 그 다음에 갈라지는 거지 10으로. 그러면 다시 풀리면 10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DNA 개념이랑 똑같다. 10,000분의 1 정도로 짧아진다는 거야. 엄청나게 구겨지는구만.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두 번째 개념, 이제 염색체, DNA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 굉장히 중요해 도입 부분이니까 여기 있는 개념이 흔들리면 앞으로 진행되는 선생님의 수업이 조금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해 안 되면 한 2번 정도나 몇 개는 한 3번 정도면 다시 한번 돌려가면서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칠판 정리하고 그 이제 사람의 염색체 파트 진행합시다.